나의 밤이요 불국사의 송소리 들리어온다 지나가는 나선내야 멀면 서라 고요한 달빛 어린 검업단 빛을 깨서. 네, 현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언제 봬도 정력적이시고 네. 또 해성하시고 감사합니다. 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요, 중국에서도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학교를 마치고 외정 시대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당시에 그 상태가 뭐 젊은 사람들 모두 학병을 데려간다, 정령을 데려간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마침 제 형님 되신 11촌 형님 되시는 분이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 판에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리고 피신한 거죠. 예. 그러면은 상해로 가신 겁니까? 상해로 갔습니다. 예. 상해에서 음악 공부하신 겁니까? 그럼? 공부는 다 마치고 다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빵 해결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해는 세계 각국 그 반전주의자들 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아 있어 살았습니다. 해방 전에 한 6, 7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음악인들, 무용인들 다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듣고 또 저도 간 거죠. 네, 그러셨어요. 선생님의 그 작품 대표적인 것 서울 야곡이라든가 신라의 달밤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작품들이죠? 제가 상해에서 이제 빵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히 외국 사람 상대 그 크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면서 생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온 노래들. 조 생각이 나고 제가 외정 시대 여름 방학 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에 나오면 그 명동에서 많이 갔다 왔다 해서요. 예, 그래서 명동이 그리워서 한번 뭐 간단한 곡이지만 만들어봤죠. 서울 야곡이라 봄비를 맞으면서 중으로 걸어갈 때 뭐 이래서 예. 이 곡에서 그 노래 부를 때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 예, 참으로 나와서 그걸 신라의 달밤보다 먼저 이제 나와서 이제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이 한국 노래를 불러서 우리 가요곡으로서 이 노래를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좋아하시고 저 가게가 참 무량하죠. 저걸 찾았으니까. 원래는 그 성악, 네. 클래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파트가 이제는 어디 파트가 하이 바리톤이에요. 바리톤, 높은 바리톤. 만약에 이 가요계 이 길 안 가고 예. 성악가의 길에 갔다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쉬움 같은 거. 뭐 후에 공부를 전공한 게 이제 성악인데 이런 가요계를 흘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아쉬워요. 예. 역시 그 길로 가야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신라의 달밤하고 또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해 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뭐 지나갈 적에 현인이가 간다 안 그러고 신라의 달밤 간다 이래 주시거든요. 예. 그 기분 좋아요. 예, 그런 얘기들. 예. 성악가 바리톤 현인. 예. 그보다 신라의 달밤 현인 맞습니다. 예, 낫습니다. 예. 저 후회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대중가요의 경우 이제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50년 동안 가요계에 몸담으시면서 단적으로 그걸 이렇게 경험하신 하나 예가 있다면은 어떤 예를? 그래서 예를 얘기한다면 노래할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 노래할 때마다 그걸 느끼죠. 제가 직감하죠. 예.
그럼 뭐 신문지사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뭐 대중가요라는 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말도 많이 듣지만 우리 당사 노래하는 당사자가 그걸 대중 앞에서 딱 노래할 적에 대중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例えば 자기들 생활에 꼭 맞는 가사가 나올 적에는 그 몇천 명은 그 머리가 노래할 적에 내가 이렇게 흔들면 자기도 같이 흔들어줘요. 흔들 따라와요. 그렇다면 야, 이 대중 이 가요라는 게 대단한 말이지. 이 계몽적이고 선취적인 말이지 뭘 가지고 있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대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예. 에너지가 예. 잠재되어 있다는 예. 그런 예. 말씀. 뭐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연예인을 대중 예술인을 조금 그저 천하게 보는 경향이 아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제가 관두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외국 사람도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서. 예를 들면 막 미국 예를 또 들읍시다. 그 텔레비에 나오면 팝싱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great artist라고 나와요. 위대한 예술가라고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네들이 하는 사회에 나와서 하는 생활은 그 빈민을 위해서 리사이탈을 해서 도네이션을 받는다. 뭐 그것도 한 푼 두 푼입니까? 그래서 전부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돈 주고 또 뭐 에이즈 환자를 위해 때 뭐든 그 차리티 쇼를 그렇죠. 한다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대중 내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드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그럼요. 예, 그 예, 예. 지난번에 예, 이제 그런 예, 어떤 에이드 예, 같은 예, 그런 행사가 있었고 예. 또 뭐 농업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파메이드라는 그럼요. 것도 예. 있었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앨범을 지금 몇 장을 갖고 있는데 신라의 달밤 굽스와나 금수랑 같이 들어있는 이 앨범이 있군요. 예, 예. 상당히 젊으셔요. 예. 이해하지 모르겠어요. 이 언제쯤? 이게 이제 아마 29대 찍은 사진일 겁니다. 예, 예. 예. 뭐 40년 벌써 넘은 거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 중에서 그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거는 그 1.4.5대 때 흥남 철수할 적에 그렇죠. 그때 많은 분들의 그 전하는 얘기로는 대단히 비극적이었다고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녹음할 그 당시를 좀 얘기를 예. 해주시죠. 굿세어라 금수는 제가 이제 6.25 때 서울에서 못 빠져나가고 1.4 때를 했습니다. 대구로 했어요. 대구에 가서 이제 1.4 때니까 흥남 철수 작전 동시에 1.4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벌써 박시천 선생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겠죠. 그래가지고 가상인물이죠. 금순이가. 그렇지만 이 노래를 만들어서 즉시로 취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뭘 녹음실이라는 게 그저 대구 그 방송국 KBS 방송국에서 녹음실에서 했는데 그때 방음장치 하느라고 한다 그러고 이 쌀가마 있잖아요. 그걸 전부 벽에다 이렇게 다 뚜닥뚜닥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굿세어라 금수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SB로 나와가지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모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뒤에서는 또 1.4 태연과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저 모두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함흥냉면집을 하시다가 하는 분도 계시고 모두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부산 극장에서 할 적에는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뭐 울고 극장에 오셔서 뭐 야라는 법석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당시니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땀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처음에 그 가수를 시작할 적에 예. 클래식을 하다가 가수로 시작하실 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제 깨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살기 어려웠을 때보다 요즘이 조금 더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보는 분에 따라서는 좀 소란스럽다라고 여겨지실 것도 같은데요. 선생님 그 가수 현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자연인 현인으로서 요즘에 그 나이 드신 원로로서의 감회, 느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옛 가수들이 지금 한 40-50명 있습니다. 다 과거에 한국도 다 자기 노래를 가지고 히트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전에 외정 시대 우리 선배들이나 노래 부르는 분들은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민족감, 조국감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레지스탄스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참 뜻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무슨 방종을 위한 노래 같아 모두 노래 하는 게 그리고 시간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왔다가 지 마음대로 인기 좀 있으면 나 먼저 한다고 그러고 학숙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우리 한 가요 집안이라고 해서 대선배는 선배님한테 인사도 잘 할 줄 알고 물론 선배가 후배를 사랑을 해야죠. 그런 걸 참 중요시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가수들 하나 히트 하나 나면 저 혼자 타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야, 너 오너라. 네 집이 있니? 그럼 집은 없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차를 먼저 사느냐? 집을 먼저 사라. 그 다음에 차를 사든 이렇게 산다. 난 그래요. 언제든 그렇게 몇 사람의 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 사는 거야. 자동차 사는 거예요. 의상은 뭐 할 수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때 뭐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생각이. 그 우리 연예인도 좀 진실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데 선배로서는 역시 책을 많이 읽자. 배움이 있어야겠다. 그 교양이라는 게 가문적인 교양이 있고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서 가꾸는 교양이 있고 또 배움의 교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을 다 습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래만 잘 불러서 뭐합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언제든지 모으면 이런 얘기를 동생들한테 하기는 하는데 좀 뭔가 우리 집안부터 말이죠. 여기 무슨 쟁화해가는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어요. 예. 그렇겠죠. 저희 선생님의 그 연배쯤에서는 참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대구에서 그 취업하실 때는 쌀가 많이 두르고 요즘엔 안 그렇지 안 않습니까? 그래요. 예. 목소리 나빠도요. 그걸 기계 가지고 전부 조정해서 이쁘게 만들어요. 기계가. 그 운이다, 행운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을 텐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박춘석 씨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곡을 정상적으로 나이 70이 돼서 정상적인 레코딩을 했습니다. 예, 이제 박춘석의 거성 레코드 회사라고. 그래서 박춘석 씨가 나한테 만들어준 현인길, 예, 현인이 가는 길 이런 곡도였고 또 KBS에서 저 해가 위해서 또 만들어 주신 영원한 노래하는 나그네 이런 노래 또 나의 작곡한 노래 서울 야구 카네이션 또 뭐 이런 거 그리고 옛 제가 히트한 노래 신라의 밤 요 몇 곡 이렇게 해서 판을 냅니다. 예, 한 달 아니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도 이렇고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곡을 만들어서 좋은 곡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곡을 줘서 좀 이렇게 노래로서 좀 생활을 좀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수의 길 마무리를 작곡을 하시겠다는 예, 그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셔요. 요즘 작곡하십니까? 예.
몇 곡 정도 해놓으셨어요? 네, 지금 한 12곡 해놨습니다. 예, 예. 조금 있으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내 친구의 아들 제가 녹음을 시킵니다. 예. 그러시군요. 참 몰랐습니다. 주시려면 제가 만든 좋은 곡을 하고 아유 말씀이나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이 남은 소망 있으시다면은 이제 역시 음악의 매기를 걸으셨으니까 예, 음악에 예, 있으시겠죠. 예. 아마 작곡하신다 하는 것도 이제는 노래는 이 육체적으로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예. 작곡으로 마무리를 해보겠노라 하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네.